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한 분들은 이제 1편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럼 어,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니까 그래도 그럼 이제 어떤 것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두서없이 아주 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제가 이제 주절주절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돼서 저는 맥주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잠시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블로그를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어 블로그가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블로그가 크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했죠, 제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고 가입하면은 그냥 바로 글쓰기 가능하고 편하다. 두 번째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뭐 다음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 그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 블로그 네이버처럼 가입하면은 인제 글쓰기도 가능하다, 편하게. 세 번째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설치형이다. 어디 가입해서 뭐 이렇게 가입만 하면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내 집을 지어야 되는 어떤 자가 같은 개념. 그럼 앞에 네이버하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인제 월세를 산다 생각하시고 나무집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내 집이다. 내가 집을 짓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월세라도 워드프레스하고 그 티스토리를 워드프레스래 네이버하고 티스토리를 이용하지 왜 워드프레스를 자꾸 이용하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제 접근하기에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편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 집으로 쳤을 때 계속 월세 그러니까 집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빌트인이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풀 퍼니처 뭐 냉장고도 있고 안에 다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딱 되는 그런 곳이 편하죠. 근데 그런 곳이 뭐예요? 뭔가 인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많죠. 뭐 돈을 더 내든지 뭔가 월세가 비싸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내가 집을 짓는 곳 같은 경우는 인제 내가 꾸밀 때가 좀 힘들죠. 뭐 냉장고도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맞는 옷장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도 뭐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아 그래. 그냥 나는 그냥 되어 있는 데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고 워드프레스처럼 '나는 내가 꾸미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를 하는 건데 그럼 왜 이 호텔 천사 저는 워드프레스를 하라고 할까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음 워드프레스는 일단은 내가 월세가 아니고 내가 집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매월 인제 돈이 나갑니다. 집세를 월세를 내야 돼요, 월세를. 말 그대로 집을 꾸민 거에 대해서 월 지금 뭐 케미클라우드나 패스코믹 같은 경우는 4.9 정도 한 $5 좀 안 하거든요, 월. 그러면 1,400 한 50원 잡으면 한 6-7천 원, 7천 원 정도 하겠네요, 많이 잡아서. 7천 원, 월 7천 원씩을 내야 돼요. 근데 월 7천 원씩을 내고 워드프레스를 쓰냐? 아니면 돈 한 푼 안 내고
네이버 블로그를 쓰냐 티스토리 블로그를 쓰냐 이거거든요. 이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공짜예요. 쓰는데 돈 전혀 안 들죠. 근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월 한 7,000원 정도는 내야 돼요. 그럼 왜 7,000원씩 내고 그걸 쓰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거예요. 이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단발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단발로 뭐 한 1년 만에 1 년도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1 년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보고 생각했을 때 1 년은 아주 짧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봤을 때 치고 빠지는 게 돈을 어쨌든 간에 벌 수 있는 우리가 능력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 한 1년 만에 아니면은 뭐 땡기고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은 그 수준이 되려면 길게 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길게, 길게 천천히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롱런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무료로 쓰는 게 낫냐 아니면은 월세를 내더라도 이제 워드프레스가 낫냐 이걸 보는 건데요. 월세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약에 가장 편한 게 네이버죠. 우리가 익숙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블로그를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모든 광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광고가 있어요. 블로그마다 이렇게 광고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달아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와서 글을 보고 그러다가 뭐 클릭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네이버에서는 애드 포스트라는 개념으로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네이버 배너 광고, 클릭당 광고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웬만한 방문자 갖고는 사실 택도 없더라고요. 한 1,000명, 2,000명 왔는데도 어떤 날은 뭐 한 100원, 어떤 날은 1,000원, 좀 많은 날은 한 2,000원. 그게 어디냐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인제 설치형 워드프레스 같이 하는 것도 괜찮죠, 여유가 되면은. 그러면 인제 네이버 블로그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개념이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음 애드센스라는 인제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 플랫폼 광고를 달아야 돼요. 아까 네이버 광고를 달듯이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 플랫폼에 광고를 달아서 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인제 보기만 해도 수익을 주는 형태입니다. 예전까지는 클릭당 광고를 줬는데 지금은 거의 인제 클릭이 아니고 인제 보기만 해도 노출만 돼도 그러니까 내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와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를 제가 달아 놨어요. 근데 글을 보면서 인제 제 글을 이렇게 읽다가 중간중간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클릭을 안 해도 돼. 안 사도 돼. 그냥 보기만 봐도 노출만 되게만 돼도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광고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좋죠. 좋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워드프레스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티스토리에서 광고 붙이는 거랑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구글 애드센스,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 보기만 해도 수익을 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보기만 해도 주면은 사실은 이게 더 좋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누군가 뭐 사든 안 사든 클릭 안 하든 하든 그냥 내 블로그에 와서 글만 읽으면 일단 볼 거 아니에요. 노출이 되잖아요, 광고가. 그러니까 그럼 티스토리에서 운영을 하든 워드프레스에서 운영을 하든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은 개념은 또 어쨌든 간에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하니까 보여주기만 하면은 광고 수익이 받는 거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둘 중에서 하나 초이스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티스토리하고 워드프레스하고 차이점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카카오에서 운영을 하려면서 몇 년 전에 이제 정책을 바꿔 갖고 인제
반반, 쉽게 말하면 반반이죠. "엠빵 하자." 이런 거예요. 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무료로 이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광고를 어 내 거 그러니까 다음 거 한번 다음 거랑 네 거랑 같이 띄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광고가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요. 누군가 만약에 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 수익이 이 광고가 내 걸 수도 있고 다음한테 넘어가는 광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 나눠 먹자 수익을 이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뭐 어 세를 좀 내고 무료로 엄밀히 말하면은 무료가 아니죠. 광고로 광고료를 내가 벌고 있는 광고료를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광고료를 일부를 그 집주인한테 주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건 없어요. 내 돈이야. 내가 이제 어쨌든 간에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광고를 보고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내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한테 뭐 내주고 이런 뭐 떼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월 얼마씩을 지금 좀 나름 괜찮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에 괜찮은 게 해외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제 호스팅 집을 파는 곳에 이제 월세로 이게 월 비용을 한 7천 원 정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7천 원씩 한 달에 벌 수 있냐? 못 벌죠. 한 달에. 당장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내면서라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장기로 제가 계속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장기로 봤을 때 나중에 내가 꾸준하게 글을 쓰고 내 글이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이 글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워드프레스는 가능한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남의 집이거든요. 남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뭘 하려 그래도 이제 약간 제재가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빌트인 아까 집이었죠. 집이었는데 내가 냉장고를 좀 바꾸고 싶어. 냉장고를 위치를 저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랬더니 집주인이 안 된대. 원래 여기다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냉장고 좀 3단짜리 나왔고 좋은 건데 이걸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저쪽은 문 앞으로 입구 쪽으로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가 아니죠.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다. 내 집이니까. 그렇지만 남의 집에서 사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광고 형태는 똑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바운더리가 좀 한정적이고 수익도 나눠 써야 된다. 대신 공짜다. 엄밀하면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광고료를 나눠 쓰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돈을 거기서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한 7년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굉장히 이제 커지기 좀 이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에 이게 만약에 100%내 돈이었으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이런 심리가 안 들까요? 분명히 듭니다. 그때 돼 갖고 누가 내가 버는 돈을 누구한테 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리가 이게 사람 심리 주식 하시죠? 저는 주식도 하는데 주식 심리가 똑같아요. 한 10만 원 넣어 갖고 한 50% 수익 났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뭔지 아세요? 이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이었으면 이게 얼마일까? 이게 간사한 사람 심리거든요. 똑같아요. 어느 순간 수익이 생긴다고 해 보세요. 어느 순간 수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에 티스토리에서 만약에 하루에 한 5만 원씩 들어온다고 쳐 봐요. 어느 순간 한 10년 정도 이용했더니 이거 만약에 떼주고도 5만 원인데 안 떼줬으면은 이거 10만 원이야 20만 원이나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 심리가 온다니까요. 그때 배 아파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그냥 조금 투자한다 생각하고 왜냐면은 사람이 독서실을 가야 공부를 하고 이 휘트니스 센터에 돈을 내야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가 보세요.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가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돈을 꼬박꼬박 내고 가는 데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이 돈을 한 푼이라도 월 얼마씩 한 7,000원 내더라도 좀 아까워 갖고라도 열심히 한다니까. 근데 이거를 티스토리 같이 좀 공짜로 하잖아요. 막 사람 심리가 또 이게 해이해져 갖고 글도 쓰다 말다, 쓰다 말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든 전제 조건은 길게 '나는 하겠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요거는 그냥 들어 주세요. 이거예요. 다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검색이 노출이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을 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어쨌든 간에 노출이 됐잖아요. 검색을 이렇게 만약에 고구마 이렇게 쳤는데 고구마 키우는 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쩌 하다가 몇 년 동안 이게 내가 키웠는데 내가 블로그를 잘 해 갖고 어쩌다가 나왔어. 노출이 됐어. 우리가 말하는 노출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 거기 있냐? 내가 만약 검색했을 때 아니죠. 네이버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게 밀립니다. 계속 이놈 저놈 막 싸워요. 그래 갖고는 계속 밀려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한번 좋은 글이라서 한번 위에 딱 찍히잖아요. 빠지는 게 잘 안 빠져요. 그만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글 퀄리티가 좋아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글 퀄리티가 좋아서 잠깐 띄울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의 글이 좋은 글이 나오면 또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밑으로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밀어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웬만큼 처음에 선별할 때 잘하는지 이제 똘똘한 놈은 진짜 아예 진짜 괜찮은 놈으로 잘 선별해서 하는지 한번 이렇게 위에 상단에 딱 먹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시죠. 글 하나로 뭐 1,000,000원을 벌었네. 뭐 그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구글에 한번 딱 위에 구글 같은 데 보면은 스냅핏이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에 딱 혹시 검색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위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딱 위에. 그거 한번 걸리잖아요. 진짜 웬만해 갖고 잘 안 내려가요. 내려가긴 하는데 오랫동안 거기 있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광고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검색량이 좀 많은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광고 수익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뭐 글 하나로 1,000,000 원을 벌었네 만에 하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워드프레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워드프레스를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워드프레스만 계속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네이버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해볼게요. 네이버는 그럼 네이버도 저도 운영합니다. 네이버도 운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네이버 블로그를 새로 파잖아요. 그러니까 판다는 것은 개설을 해요. 만약에 네이버는 아이디는 있고 이메일을 쓰는데 블로그를 운영을 이제 개설이란 거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럼 신규로 이제 막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1-2년 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진짜 많이 똑같아요. 다른 것도 다른 블로그도 똑같은 거겠지만 좀 오랫동안 써야만 이게 이제 네이버가 좋아하는 네이버 블로그 어떤 지수라는 이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 네이버가 알아주는 어떤 그런 블로그가 될 때까지는 정말로 꾸준하게 글을 써서 좀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최적화 블로그 뭐 이런 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깊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최적화를 업데이트를 한번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판을 나눴어요. 블로그 중에서 막 이놈 저놈 너는 1등 잘 나가는 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럼
그 최적화 블로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막 TO, 회사로 치면 TO, 만약에 TO가 있기 때문에 그 TO에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최적화되어 있던 애들이 얘네들이 망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최적화가 밑에 있는 애들이 나머지 최적화가 아닌 애들이 블로그들이 아무리 글을 쓰고 잘 쓰고 정말 정성 포스팅을 수년 동안 해두라도 이게 지금 TO가 안 생겨서 못 들어가고 이제 등급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최근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블로그 유튜브에서 말하죠. 뭐 네이버 대란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자르고 만에 그러고 있죠. 최적화 블로그들도 뭐 이제 나락가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때 약간 물갈이가 되겠죠. 말 그대로 TO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썼던 애들 중에서는 그 TO가 생긴 거에 공백으로 들어가서 최적화가 되는 어떤 블로그 등급 상승이 되는 거죠. 진급하는 거죠. 우리가 말해 팀장이 한 명밖에 없으면 팀장이 나가야 내가 팀장을 하지 밑에 있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애드포스트 수익보다는 애드포스트 수익을 내려면은 정말 하루 방문자가 정말 좀 많아야 돼요. 몇천 명 이상은 좀 돼야 그래도 하루에 한 몇천 원은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그거를 키웠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애드포스트 수익도 수익대로 나지만은 그 수익보다는 이제 전문성 블로그를 성격을 떼서 이제 협찬을 받거나 어떤 기고를 이제 어떤 저거죠 원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작위 막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음식점 맛집 뭐 후기 써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를 하실 거면은 저는 그냥 어떤 특정 주제를 갖고 하나의 주제로 그냥 팔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면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이면 여행, 아니면은 뭐 맛집이면 맛집,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제가 어, 한,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너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분이십니다. 대단한 분 같아요. 제이머니 경제발전소라는 곳이고 방문자는 진짜 한 10,000명씩 오거든요. 이렇게 글도 정말 정성스럽게 쓰고 이런 것도 정성스럽게 쓰고 자기만의 아이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이분은. 그리고 글 보면은 와 전문성이 아마도 이 분야에 있는 분이 아닐까. 뭐 은행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제가 왜 존경을 하냐면 이 사람을 왜 존경하냐면은 보실래요? 진짜 하루에 딱 한 개를 쓰거든요. 딱 한 개를. 진짜 수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딱 한 개만 써요. 진짜 딱 한 개. 와 이렇게 꾸준하게 쓰는 분은 정말 진짜 드물게 봤거든요. 드물게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우물만 봤죠.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어요. 경제라는 것만 파서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됐죠. 원고료를 받은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라고 썼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이렇게 무조건 대가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번을 몇 번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글을 보니까 이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위가 되면 이제 포지셔닝이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글을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던 대로 하고 위험한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위험한 키워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 분야를 하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쓰고 진짜 말 그대로 옛날 말로 하면 파워블로그예요. 파워블로그.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분 또 여기 광고가 들어가겠죠. 분명히. 광고가 여기 들어가죠. 이게 애드 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광고를 달겠다라고 네이버한테 승인을 얻어서 그때부터 광고를 승인이 되면은 이게 애드 포스트라는 것은 광고를 자동으로 달려요. 내가 어디 넣고 싶다고가 아니고 그냥 승인만 얻으면은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글만 쓰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관련된 거가 법이죠. 약이네. 어쨌든 간에 이 법 하다 보니까 이 법하고 아마 매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니까 경제 관련되는 거니까 경제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그런 이런 광고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이제 수익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블로거한테 수익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수익, 애드포스트 네이버 광고 수익도 얻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로서 나중에 원고료를 받아서 글을 쓰는 방식. 이게 그냥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난 네이버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파고드는 게 좋아요. 하나로 해서 정성적으로 써서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렸는지 저는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분 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알람 뜰 때마다 그래요. 나는 안 썼는데 자, 또 이분 걸 보면서 자극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네이버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게 티스토리는 이번에 뭐 티스토리가 카카오에서 이제 뭐 분가를 시켜서 이제 매각을 뭐 이제 분리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또 걔 나락으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좀 밝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이 왜 많냐?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처럼 굉장히 글쓰기가 편해요. 일단 가입만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광고밖에 안 됐잖아요. 아까 애드포스트라는 거. 그렇지만은 보여주기만 해도 수익이 생기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쓰기 편하고 네이버처럼. 그다음에 광고는 외부 광고를 달 수 있다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조금 연령대가 제 나이 또래예요. 50대, 60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클릭도 많이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막 누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다음 회사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노출도 더 잘 됐고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것은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좀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좀 더 잘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이 티스토리 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치열하다라는 거죠. 치열하다.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설치형이라는데 내가 집을 어떻게 뭘 알며 하나도 네이버도 모르겠는데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할 거냐라고 하죠. 근데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 사이트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어, 집을 짓는 곳이란 것을 땅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은 땅을 파는 곳이 우리가 호스팅 회사라고 하는데 호스팅
뭐 서버 이런 말 있거든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한 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대지를 파는 곳이 한국은 조금 비싸요. 의외로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땅을 뭐 온라인에서 그 인터넷에다가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짓든 한국에서 짓든 뭐 해외에 있는 호스팅에다 짓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거리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땅이 해외에 있냐 한국에 있냐에 따라 거리가 좀 달라지니까 좀 속도는 한국에 있는 게 좀 빠르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을 때 인터넷 접속 속도가 내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뭐 내 접속을 했을 때 속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가격은 이 한국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조건도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땅을 사서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호스팅, 저렴한 곳을 보통 많이들 하는데 뭐 벌처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곳이 블루호스트, 그다음에 케미클라우드, 그다음에 패스트코밋 이렇게 있는데 케미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지만 한국에도 지사가 있다.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에도 땅을 지을 수 있도록 한국에도 이제 서버를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해외처럼 좀 싼데 위치는 이제 서버는 컴퓨터는 땅이 있는 곳은 한국이에요. 서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저도 최근에 알게 돼 갖고 케미클라우드라는 어떤 부동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땅을 사고 가입을 하고 땅을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까 워드프레스를 집을 짓는 거를 기본 와꾸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도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기본 옵션 정도는 버튼 몇 번만 딱 클릭하면은 딱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건조기를 산다든가 아니면 집을 좀 더 개조 2층 침대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약간 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하다 보면 괜찮고 만약에 워드프레스로 기본 옵션 갖고도 약간 도배를 좀 쉽게 해갖고 약간 집을 이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블로그를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제가 오늘은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도 이야기하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이야기하고 워드프레스 블로그도 이야기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클릭해야 광고가 나오는 거고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하고 워드프레스 블로그하고의 광고는 보기만 해도 수익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티스토리 블로그하고 워드프레스 블로그하고 차이점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꼴로 이제 내가 광고 수익이 받는 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티스토리 운영차인 다음하고 카카오에다가 뺏기고 일부러 나눠줘야 되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지어야 되긴 하지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광고 수익은 100%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좋다라고 제가 어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 만약에 지금까지는 네이버 운영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이버만 하실 거면 네이버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앞으로 방송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거는 지금 네이버도 아니고 티스토리도 아니고 워드프레스를 하실 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할 거라 지금 선택지가 첫 번째 1강에서는 그랬죠. 워드프레스를 장기로라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만 이번 영상을 봤을 거고 오늘 영상에서 끝나고 나서 다음 영상 3편에서 워드프레스를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3편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세팅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버튼 몇 번만 누르면 기본 세팅은 딱 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영상을 워드프레스로 결정하신 분들만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주말에 찍을지 아니면 내일 찍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찍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주말에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조금 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따라오실 분들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세팅까지 다 도와드리고,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제가 설치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건 다음 시간에 무료로 설치까지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그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